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6번 지문에 대해서 문법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지문이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related to가 보이죠? 뭐뭐와 관련된 뜻입니다. 앞에 있는 주어인 문화적인 영향들을 수식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people이 선행사가 되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 occupy 차지하던데 여기서는 해석할 때는 좀 부드럽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세 번째 줄에 while부터 다섯 번째 줄 중간 뒤에 보면 views까지죠. 여기까지 while절이고 this is부터 case까지가 주절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 중간에 보면 be used to 부정사 보이죠. 동사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사용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the notion, 대절이 나오는데 the notion이 개념이라는 뜻의 추상명사죠. 대절과 동격 관계이고 대선 동격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동격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 수십 번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individuals가 선행사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앞에 are subjected to 꼭 외워야 됩니다. 뭐뭇을 받다 겠다. 무조건 이거는 외워놓으세요. 그리고 like는 전치사가 되고 뒤에 목적어가 나왔고 who절이 minorities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individuals가 선행사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 주어가 되니까 R이 동사가 되겠죠. be likely to 부정사는 동사하기 쉽다, 동사할 것 같다, 동사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중간에 show 대절이죠. show는 타동사, that은 역시 접속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the negative views society places인데 place가 뭘 부여하다, 부과하다는 타동사죠. 이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the negative views가 선행사가 되고 목적격 관계되면서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서 부정문, 대절 속에 부정가 있기 때문에 접속 부사는 instead나 rather를 쓰죠. 이런 부분들은 문장 위치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참 좋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try to 부정사 보이고 다음에 in the face of 외워두세요. 뭐뭐에 직면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앞에 보면 shown 대절 역시 show that 타동사 대절이 목적어들 대접속사죠. 그 안에 보면 groups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shown the 다음에 that부터 그 다음 줄에 this threat까지 이 that절이 위치의 선행사가 됩니다. 콤마다 위치죠. 그리고 뒤에 hel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동사원형 물론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뒤에 보면 others who 역시 others가 선행사고 who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문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지요. 일반적인 문법이 나오고 꼭 집어서 중요하다면 be used to 부정사 그 다음 동격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콤마다 위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법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문은 부정적 사회 관점에 대한 소수 집단의 어떤 대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identity죠. 정체성이죠. 정체성 및 차이와 관련된 문화적 영향은 can lead to 초래할 수 있어요. 왜곡된 자아인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외된 또는 억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 그리고 차이에 관련된 문화적 영향은 왜곡된 자아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어떤 그런 대상들이 왜곡된 자아인식을 가지기 쉽냐면은 소외된 또는 억압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의 사회 속에는 대표적인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 사회가 있어요. 그리고 소수민족, 소수인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들은
차별받고 소외되고 억압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인식에 대한 연구는 넷째 줄에 소수의 인종 및 집단 민족 같이 차별을 받는 개인들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 쉽다. 뭐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인 사회적 관점을 내면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기 쉽다라는 개념을 서포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종종 이용되었지만 이것은 항상 사실은 아니다. 항상 그런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필자가 오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 지금부터 나와요. 인팩트 사실은 심지어 어떤 초기의 인식 연구조차도 대절을 보여주었다는 거야. 그 대절 내용은 뭐냐면 minorities, 소수 집단이죠. 소수 집단이 do not just passively, 단지 수동적으로 사회가 그 소수 집단들에게 부여하는 부정적 관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즉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를 유지하냐면은 차별적인 태도에 직면할 때 호의적인, 여기서 호의적이라는 뜻은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긍정적인입니다. 같은 느낌으로 보세요.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해야만 이런 소수민족, 소수인종 집단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Numerous studies,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차별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may identify,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내 집단과 더 많이 동일시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더 많이 뭉치고 더 많이 협력하고 협동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러한 외부 주류 집단의 위협 때문에. 주류 집단의 위협이라는 건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 때문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유지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심리적인 안녕. 여기서 심리적인 안녕은 연결해놨지만 호의적인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n short, 요약하면 그들은 외집단, 즉 주류사회겠죠. 외집단의 부정적 평가를 거부를 하고 맨 뒤로 갑니다. 그들의 소외된 지위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동일시에 있어서 피난처나 어떤 지지를 찾는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똘똘 뭉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주류 사회에 맞서서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문은 굉장히 좋은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은 모평이라든가 수능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제를 한번 찾아보죠. 1번 인테그레이션 통합이죠. 통합인데 마이너리티 그룹스, 소수 집단이 지배적인 문화 속에서의 통합, 소수 집단의 지배적인 문화 안으로의 통합. 아니죠.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소수 공동체 안에서의 문화적 보존의 노력. 이런 말도 아니죠. 문화적 보존 노력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대중적인 그 문화 미디어 속에서 소수 집단의 표현, 이것도 아니죠. 문화 미디어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수 집단의 전략입니다. 그들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그렇죠. 소수 집단에 관한 부정적인 사회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소수 집단 전략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위에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호의적인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유지하는 거죠. 4번 정답. 5번이 매력적 오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influence of A on B는 A가 B에 미치는 영향이 되는 거죠. 지배적인 문화가 소수 집단의 자존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물론 이게 주제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건 좀 더 나아가서 4번에 그들에게 관한 부정적인 사회의 관점을 극복하려는 소수 집단 전략에 대한 게 좀 더 주제로서 포괄적이죠. 5번은 주제로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5번은 틀리고요.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이제 곧 구평, 수능 점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죠. 열심히 열공하셔서 목표하는 등급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7번 지문,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문은 좀 까다롭습니다. 내용이.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when 다음 asked pp가 보이죠? 중간에는 he was가 생략되었어요. 이때 he는 뒤에 주절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replied 과거이기 때문에 was라는 비동사가 생략이 되었고 pp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뒤에 how부터 discoverieds까지가 간접 의문문으로 위에 적어놨죠. ask 다음에 간접 목적어 him, 그 다음 how 이하 직접 목적어. 이 구조에서 힘이 주어로 나가면서 was asked how he arrived 구조가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공부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how절은 직접 목적어에서 수동태로 바뀌는 남아있는 겁니다.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it is not entirely clear to what 그 다음에 axiom 단어 어렵죠. 이게 공리라고 합니다. 논리나 수학에서 he referred인데 원래 여기서 to what axiom에서 what은 의문 형용사고 axiom이란 명사를 꾸밉니다. 그럼 이 to는 뭐냐? 뒤에 refer to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to부터 referred가 진주어고 이시 가주어 구조로 보시면 돼요. 좀 특이한 구조죠. 그리고 두째 줄 뒤에 보면 many 다음에 axiom즈가 생략되었습니다. many는 뒤에 수식하는 명사를 생략해버리고 단독으로도 뭐 주어라든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 belief that절은 동격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the belief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 구조 나오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그 다섯 번째 줄 뒤에 보면 relative to, relative가 형용사입니다. 뭐뭐의 상대적인 앞에 스피드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줄에 say는 타동사고 대시 접속사입니다. 대절 속에서 to discov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뒤에 콤마 있거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the old, 낡은 것은 has to be pp, 수동이죠. 버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on old one에서 one은 부정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디어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are capable of ing 그건 아시겠고, 그리고 shaking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죠. shaking 흔들어주는 거 말하죠.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be willing to 부정사는 기꺼이 뭐마다 있죠. 그럴 때 willingness라는 명사가 오더라도 뒤에 to 부정사는 따라옵니다. 이게 영어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this is why 주어 동사는 그래서 뭐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줄에 ability는 to 부정사하고 굉장히 친숙하다 그랬죠. 그리고 distance A from B 밑에 적어놨죠. A와 B 사이에 거리를 두다.
그 다음 deman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not은 동명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쓰면 되는 거고요. 뭐 문법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문은. 그래서 서두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중간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감이 올 겁니다. 어떤 흐름인지. 자, 첫 줄에 he는 여기서 아인슈타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인슈타인이 그의 발견들에 도달했는지를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대답했습니다. I ignored an axiom이죠. 나는 공리를 무시했답니다. 여기서 밑에 각주에도 보면 액시엄 공리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 공리는 논리나 수학에서 쓰는 말로서 자명한 진리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2 곱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수학에서의 또 공리겠죠. 삼각형의 한 변은 60도다. 세 변의 합이 180도이다. 그런 것도 수학적인 어떤 공리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 어느 기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걸 이해할 때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공리. 자, 다시 나는 공리를 무시했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무시했다고 대답했어.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어떤 공리를 언급했는지는 완전히 또는 명백하지 않다. 완전히 명확하진 않다. 이런 뜻이죠. 어떤 공리를 언급했는지. 근데 뒤에 보면 왜냐하면이 나와요. 아인슈타인은 disregard도 무시하답니다. 이거노라 같은 말이에요. 많은 공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most likely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의미했을 거야. 대절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했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럼 대절이 뭐냐? 그 측정의 결과죠. measurement 측정이죠. 측정의 결과가 be independent of는 뭐만은 무관하다. 별개이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r and the measured입니다. 측정하는 사람과 측정 대상물 사이에서의 그 관계와는 측정의 결과는 무관하다는 믿음을 의미했을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라도 그 측정 대상이 똑같다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거는. 이런 믿음을 아마 의미했을 거다. 이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다음에 in the theory of relativity죠.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 나오죠. 상대성 이론에서 the measured mass of a body입니다. like its length죠. 물체의 측정된 질량, 그 물체의 길이와 같이 물체의 측정된 질량은 depend on 뭐에 의존한다? 그것의 속도에 의존한다는 거죠. relative to the measurers입니다. 측정자에게 상대적인 그것의 속도에 의존한다. 즉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충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누어집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이 일정하다라는 광속 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주선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보다도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니까 그 우주선을 타고 간 우주인이 지구에 돌아왔을 때 만약에 자기 딸을 봤을 때 자기 딸이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참 특이하죠, 이게.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문장에서 물체의 측정된 질량, 그 물체의 길이처럼 측정된 질량은 측정자에게 상대적인 그것의 속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아인슈타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절이죠. 자,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위에 첫 줄에서는 공리를 무시했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걸 아인슈타인은 무시를 했다는 이야기거든. 새로운 게 아니었죠. 아인슈타인이 무시한 공리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 여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은 공리를 무시했단 말과 의미가 같죠. The old, 낡은 것은 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낡은 거 버려야 새로운 뭔가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지금 형광펜 꺼놨는 부분은 같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가끔씩은 하나의 발견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러나 오래된 아이디어의 폐기다. 그걸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은 are capable of giving an old convention. 오래된 관습을 포기를 할 수 있다. 뭐 없이 어떤 외부적인 자극 없이 자기 스스로 오래된 관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근데 most of us, 일반인인 우리들 대부분은 뭐가 필요하다고? 흔들어주는 게 필요해. 외부로부터 오는 흔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일반인들은 자기의 각 사람마다 자기의 고정관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강력한 자극이 외부에서 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야 그게 깨진다는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그러지 않고도 스스로 외부의 자극 없이 오래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창의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에 앞서 어떤 의지라는 willingness.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려는 의지다. 이 창의성이야. 습관적인 사고 패턴을 버리려는 의지가 바로 창의성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유머와 너무나 가까운 것이다. Be close to, is so close to. 유머와 너무나 가깝다. 유머는 단지 우리 자신들을 어떤 사물 사이에 거리를 두는 능력이라는 거죠. 어떤 사물과 우리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능력이 바로 유머다. 유머처럼 창의성은 그 다음 줄에 not taking conventions too seriously. 관습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거지. 관습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낡은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찾아야 돼. 그게 바로 창의성이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면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유머를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사물 사이에 거리를 두는 능력이다. 좀 추상적이지만 어떤 이해는 될 겁니다. 지금 형광펜 칠하는 부분이 다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많을 때는 변형 문제에서 빈칸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목 문제거든요. 제목을 한번 봅시다. 1번 Detachment from old ideas, a key to creativity입니다. 낡은 개념들, ideas, 생각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거. 이게 바로 창의성의 핵심이다. 1번 정답이죠. 버려라 그랬어.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How humor can boost your scientific creativity입니다. 유머가 여러분의 과학적인 창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식. 그런 거 아니죠. 그런 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기술과 창의성은 과학의 원동력이다. 아니죠. 4번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오래된 그런 지혜를 찾는 거, 구하는 거 아니죠. 5번에 과학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죠. 과학적 발견을 reinventing, 다시 발명한다. 뭐 과학의 새로운 시대, 쓸데없는 이야기죠.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래된 생각, 개념, 아이디어로부터 이탈하는 거, 분리되는 거. 이게 바로 창의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낡은 관습을 폐기하는 거. 이게 바로 창의성이라는 거죠. 남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 지문은 간접 연계로 굉장히 좋습니다. 창의성은 제가 모든 지문을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서두 부분에 독해를 하다가도 이게 확실히 이해 안 되더라도 지금 중간 부분부터는 쉽게 내용이 넘어가죠. 단서가 반복되는 단서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제목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모든 지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요 짧은 거를 가지고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9평 수능까지 열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13번 낱말 지문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법은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문법도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은 좋은 지문입니다. 인종과 언어 및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지문입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During the 19th century 19세기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타동사 대절이죠. 신체적인 차이와 language, 언어가 closely,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체적 차이라는 것은 서양인과 동양인, 미국인과 한국인, 뭐 아프리카 사람과 동양인 이런 식으로 인종을 말하는 거죠. 그걸 언어는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차이와 언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종과 언어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이민을 와서 산다고 할 때 그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어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말을 영어처럼 똑같이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가 있죠. 선택이죠. 미국 사람이라고 한국말을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통념이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신체적 차이, 즉 인종에 따라서 그 언어만 써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 대리적, 즉 다시 말하면이죠. 한 단어 namely죠. 사람들은 were thought to 부정사입니다. think 목적어 to 부정사가 수동태 바뀐 거예요. 다르게 말한다고 생각이 되어졌답니다. 인종 때문에, 즉 인종이란 말은 신체적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르게 말한다고 생각이 되어졌다. 잘못된 거죠. 조금 전에 내가 말했듯이 한국 사람도 미국에 이민 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가 하기 싫다면 한국어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민을 가더라도. 자, 21세기 초에 프렌즈 보아스라는 사람이 강렬히 주장했습니다. 역시 타동사 대절이죠. 대접속사. 인종과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했어. 비록 이 주장이 종종 여기서 fall on deaf ears는 위에 적어놨습니다. 무시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의 귀에 떨어졌을 때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무시된다. 이 주장이 종종 무시되더라도 강렬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인종과 언어와 문화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대절이 길게 나옵니다. 이때 대시 접속사예요. 대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이민자의 아이들이 그 이민 간 새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은 위에 나오는 그 프렌즈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말이죠. 이 주장의 명백한 증거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맞죠?
근데 갑자기 뒤집어요. 그러나 even today죠.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장은 가끔씩 잊혀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계 미국인이 가끔 칭찬을 받아. are praised for. 그들의 훌륭한 영어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답니다. 중국계 미국인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죠. 비록 그 중국계 미국인이 간만에 아마도 심지어 그들의 조부모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결코 중국어를 말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훌륭한 영어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중국계 미국인이 중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다 받고 자랐다면, 문화를 습득하고 자랐다면 거의 미국인입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인종과 언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likewise, 마찬가지로입니다. 자, likewise는 위에 정리해놨어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주제가 같아요. 근데 소재는 달라. likewise, similarly, in the same way, by the same token. 다 외워두세요. 뒤에 보면 언어 능력은 종교나 직업이나 재정적인 상태 또는 문화의 다른 측면들과는 별개이다. 언어 능력은 종교, 직업, 재정적인 상태 또는 문화의 다른 영역들과는, 다른 측면들과는 별개이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 말과 앞에 문장의 내용과 이 likewise 뒤에 문장 내용은 같죠. 그래서 likewise가 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죠, 사실은. 그죠? 뭐 꼭 예를 들어서 인도 사람들이 뭐 불교를 믿는다고 인도어만 하고, 한국 사람은 뭐 불교를 믿는데 한국말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부터 핵심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독해에서. 많은 신체적인 속성이죠. 우리 신체의 속성은 눈동자의 색깔, 코 모양, 뭐 여러 가지 서양인과 동양인 얼굴의 그런 신체적 속성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달리 언어와 문화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마다 변화를 겪게 돼. 언어와 문화는 세대가 바뀌면서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체적 속성과는 달라요. 신체적 속성은 한번 태어나면 선천적으로 그 한국 사람의 어떤 신체적 속성이 있고, 중동 사람의 신체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어와 문화는 세대마다 변화를 겪는다는 거는 후천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개인이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자, in one sense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의 언어와 문화는 개인적인 선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differences in language입니다. 이때 language는 사용하는 언어죠. 사용하는 언어에서의 그 차이는 hardly가 부정어잖아. 그죠? 거의 관찰될 수가 없다. 똑같은 언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관찰될 수가 없다. 안 그렇죠? 미국 가면 상당히 많은 다수의 인종들이 이민을 와서 삽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은 영어를 하겠죠. 그러나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 사람도 영어를 하겠죠. 스페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스페인어만 쓸 수도 있고, 영어 스페인어 같이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차이는 쉽게 관찰될 수 있잖아. 그래서 5번이 틀린 단어죠. 맞죠? 이해갑니까? 자, 아주 깔끔한 지문이었습니다. 언어가 나오는 내용은 무조건 모평이라든가 수능에서 준비를 해두세요. 공부를 해두시고.
좋은 지문이니까 두세 번 복습을 잘 하셔서 배경 지식 잘 쌓아놓고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정보로 저장하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14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줄에 over가 보이죠? 전치사 뒤에 목적어 나오는데 how로 출발하는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삼형식 문장 구조가 나와 있죠. 그리고 can be noted는 조동사 BPP 수동 형태인데 note가 주목하다, 언급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알아차리다 정도로 can be noted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줄에 첫 단어 conducted by 수동 형태죠. 뭐뭐에 의해서 수행된 또는 시행된. 그 다음에 둘째 줄 뒤쪽에 ask가 오형식 동사, participant가 목적어, to push이 목적격 보호니까 ask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보면 it 다음에 동사가 수동태죠. was found이 됩니다. 그 다음 대절 나오죠. 100% 가주어, 대절은 진주어 문장입니다. 100%. 그리고 대선 접속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because of 명사인데 involved 과거분사가 단독적으로 뒤에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involved란 pp 수반된 discomfort 가벼운 통증 이렇게 수식하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were led to believe 원래 lea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데 수동 형태로 바뀌어 있죠. 사람들이 믿도록 유도되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then 다음에 it was 뒤에 앞에 active라는 형용사가 중복되는데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for those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죠. 그리고 thought가 생각하다라는 타동사인데 뒤에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줄에 a clear demonstration 명백한 증거, 명확한 증거가 추상명사입니다. 이게 대절과 동격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네요. This should be 비동사 다음에 of 추상명사는 보호가 되는 형용사고입니다. 흥미로운 뜻이죠. 그리고 뒤에 does 뒤에 work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does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as는 because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 접속사고 suggest는 타동사 보여주다 대절 목적어죠. 그 다음에 대절 속에서 저 끝에 보면 tool이라는 단어 보이죠. 수단 도구도 있지만 수단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 동사가 can be implemented 실행하다는 타동사의 수동 형태죠. can be pp to change는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란 그런 부정사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이 지문 괜찮은 지문이에요. 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자, 첫 줄에 형광펜하고 지금 6번째 줄에 형광펜, 빈칸 자리 형광펜, 그리고 빈칸 두 줄 건너뛰고 또 형광펜 있죠.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빈칸 문제를 다시 낸다면 how, 첫 줄에 how부터 brain까지를 빈칸으로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social이라는 단어 나오면은 사회적이라는 뜻인데 자기만의 한 사람이란 의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이 social이라는 단어가.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An example of how social influences can affect the brain인데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뇌에 미칠 수 있는지
대한 하나의 예는 can be noted, 알 수 있어. from a study, 하나의 연구로부터인데 어떤 연구냐면 레인빌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수행된 하나의 연구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이죠. 그럼 이제 그 연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의 연구에서 그들은 요청을 했죠. 참가자들이 to put a hand, 손을 into moderately hot water around the temperature of 47 degrees centigrade입니다. 섭씨 47도의 온도, 대략 섭씨 47도의 온도에 적당하게 따뜻한 물 속에 손을 담그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럼 섭씨 47도란, 대략 섭씨 47도라는 이 온도는 이 연구원들이 그 참가자에게 말해준 온도겠죠. 그게 참가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구는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ocial이란 말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And thus,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아니라 참가자입니다. would anticipate, 예상을 할 것이었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는 거죠. a mild discomfort, 약한 가벼운 통증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할 것이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온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It was found that, that를 해석을 합니다. 진주어니까. 근데 이건 전문 용어죠. 밑에 보면 전상대 피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전상대 피질이 activate, 활성화되었어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그들의 손을 물속에 담그고 있는 동안에는 이 전상대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짐작해보건대 수반되는 어떤 가벼운 통증 때문이 아니었겠나라고 짐작이 된다는 거지. 그러나 when people were led to believe 다음에 대시 생략되었죠. 그 물이 incredi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울 거다 라고 믿어지도록 유도가 되어졌을 때, 연구원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겠죠. 이렇게 믿어지도록 참가자들이 유도가 되었을 때 그 똑같은 영역은 위에는 전 대상 피질 영역이죠. 이것이 더 활성화되었어. 왜? 엄청 뜨거울 거니까. 뭐보다도 그것이 활성화되었던 것보다 for those that thought the pain would be minimal, 그 통증이 미미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그것이 활성화되었던 것보다도 더 활성화되었다.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연구원들이 말해준 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건 뇌가 그렇게 판단해서 느끼겠지.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증거냐면 빈칸 대절에서 주어 부분이죠. 이 주어가 변화시켰어요. 매그니튜드는 어떤 크기를 of the brain response죠. 뇌의 반응이죠. 뇌의 반응의 크기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뇌의 반응의 크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은 위에 실험으로 봤을 때 연구원들이 참가자에게 이 온도는 몇 도입니다. 이 온도는 엄청 뜨겁습니다. 라고 말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해줬는 상황에 맞추어서 뇌의 반응의 크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믿었을 거고. 지금 그런 말이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복합적으로 우리 주어에서 몰아넣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를 찾으면 됩니다. 자, 비록 그 물의 온도가 was the same for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에게 똑같았을지라도 그 참가자가 느끼는 뇌의 반응의 크기는 변화되었다는 거야. 왜 변화됐나요? 연구원이 온도가 어떨 거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physically challenging act, 신체적으로 도전적인 행동, 관련 없지요. 두 번째, generously, 관대하게 제공된 보상,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지금. 세 번째, socially induced expectation이죠. 사회적으로 유도된, induce가 유도하다 뜻이니까 유도된 예상. 그렇죠. 연구원들이 어떻다고 말했으니까 참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낄 거라고, 그런 통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3번이죠.
socially induced, 사회적으로 유도된 예상. 4번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prolonged, 길어진, 연장된 통증, 고통. 아니죠. 5번에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 이것도 아니죠. 답은 일단 3번이 나왔습니다. 연구원에 의해서 참가자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음, 이것은 흥미로울 거다. 누구에게? Healthcare related campaigns니까 의료 관련 캠페인에 종사하면서 노력하고 예를 쓰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절을 암시해주고 시사해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 대절이 뭐냐? 통증과 관련된 예상의 유도. 자, 통증과 관련된 예상의 유도죠. 이것도 빈칸의 힌트입니다. 아주 좋은 힌트예요. 이것이 수단일 수가 있어.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고객들, 즉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can be implemented, 실행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행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통증과 관련된 예상을 유도하는 거. 그건 당연히 소비자의 행동을 바꿀 수 있겠지요. 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서 바꿔버리는 행동을. 실행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괜찮은 문제였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31번 수준은 원래 수능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빈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저녁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영어 1등급 받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2의 15번 수직성과 도덕성의 관계에 대한 지문입니다. 이 지문 괜찮은 지문이니까 9평 수능 준비하세요. 직접 간접 연계로. 물론 내신에 포함되는 학생들은 내신 준비하시면 되고, 문법은 해석을 하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자, 빈칸 문제였는데 보시면 Consider the following recent findings. findings는 연구 결과입니다. 다음에 최근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봐라.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죠. 앞에 있는 following recent findings가 선행사입니다. relate는 자동차, 타동사 다 돼요. 여기서는 자동차로 뭐뭐가 관련이 있다는 뜻이고, spatial은 공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꼭 챙기세요. 다음 두 번째 줄 첫 단어 verticality가 수직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되면서 절이죠. 수직성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다음에 최근의 연구 결과를 한번 고려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수직성에 대한 기본적 공간의 개념.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because moving around in space죠. 공간 안에서 move around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말하죠. 동명사 주어입니다. 공간 안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것은 common physical experience, 흔한 신체적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공간인지 그 안에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죠. 일반적 흔한 신체적 경험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up and down과 같은 그런 개념들은 are immediately meaningful relative to one's own body입니다. 그 사람 자신의 몸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바로 인식하고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니면서 이게 위다, 아래다. 당연히 알 수 있지, 그거는. 말을 참 어렵게 써놨어요, 그죠? 다음, the concrete experience of verticality입니다. 수직성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 있죠. 이것은 serves as는 뭐뭐로서 역할하다라는 표현입니다. A perfect scaffold입니다. scaffold 둘 다 발음이 가능한데 발판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각주에 있죠. 높은 데서 디디고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발판입니다. scaffold.
for understanding abstract concepts such as morality입니다. morality는 도덕성이죠. 도덕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대한 완벽한 발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수직성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자, 땡땡이죠. 다시 말하면 미덕은 위에 있어. 그렇죠? 반면에 whereas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워서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depravity 해가지고 depravity 발음도 어려워요. depravity 타락, 부패, 사악함, wickedness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타락, 부패 정도로 해석합시다. 도덕은 위에 있고 반면에 타락, 부패는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직 개념이죠. 수직성 개념. 그죠? 이걸 도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역할을 해준다. 그렇죠? 도덕은 위에 높다 이거지. 고상하고 우아하고 높다는 얘기야. 부패 타락은 바닥이다, 저질이다, 쓰레기다 이런 뜻이지. good people, 자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은 high-minded, 고상하다 또는 올곧은 강직한 시민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underhanded, 부정직하다. 그리고 사회의 밑바닥 인생이다. 소위 말해서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위아래 개념. 느낌 이제 있습니까? 수직성에 대한 기본적 공간의 개념. 이걸 도덕하고 연관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쉽게 이해되죠? 다음 문장에 거기 보시면은 최근의 연구인데 여러 사람이 지금 나오죠. 여러 사람이 학자 전문가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 의한 최근의 연구는 보여주었다. 대절을 보여주었다죠. 연구 참가자들이 are faster to categorize. 더 빨리 분류를 하더라는 거야. 도덕적 단어들을. when 다음에 접속사 when 다음에 pp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즉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주어. 시제는 똑같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될 수 있거든. pp 앞에. 여기서 되어 있는 도덕적 단어들이지. 그 도덕적 단어들이 in up location, 위쪽 위치에 있을 때 제시되었을 때, 위쪽 위치에서 제시되었을 때 도덕적 단어들을 더 빨리 분류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도덕적 단어들이겠죠. 비도덕적 단어들은 그 단어들이 역시 when there입니다. 낮은 위치에 제시될 때 비도덕적 단어들을 더 빨리 분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죠. 좋은 거는 위에, 안 좋은 거는 아래이죠. thus 그래서 사람들은 블랭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블랭크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좋고 안 좋고 도덕적인 부분을 좋은 거는 위에, 안 좋은 거는 아래. 이런 걸 사람들이 더 빨리 분류하고 구별하다는 이야기지. 인식을 하고. 그 말이 박스에 들어가면 되잖아. 자, 그러나 이 두 사람과 이 칼리그는 동료입니다. 동료들은 또한 발견했어요. 도덕적 규범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옆에 네임은 즉 사이코패스입니다. 정신병자죠. 이런 사람들은 fail to show, 보여주질 못해.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즉 선악에 대한 도덕적 비도덕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들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연쇄살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영화나 드라마에도 여러분 자주 접하죠. 이런 거는. 그럼 박스에 한번 봅시다. 박스에 빈칸에 뭐가 들 거냐? 1번. Intuitively relate the motor domain to verticality입니다. Intuitively, 직관적으로 도덕적 영역을 수직성과 관련 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건 위에, 안 좋은 건 아래. 인식을 빨리 하더라고. 빨리 분류한다. 1번 정답이 되네. 정확하네요. 다음 2번에 easily, 쉽게 confuse A with B는 A를 B와 혼동하다죠. 미덕과 악을, 많은 상황에서 미덕과 악을 쉽게 혼동한다? 그 말 아니죠. 이런 말도 언급도 안 되어 있고. 세 번째, excel에서는 뭐뭐에 뛰어나는데 value는 아주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더 낮은 위치에서 단어들을 읽는데 아주 뛰어나다. 이상한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에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equate A with B는 A를 B와 동일시하거든. 수직성을 권력의
관계와 동일시한다. 이 말도 없잖아, 본문에. 그죠? 내용도 안 맞고. 다섯 번째, emotionally, 감정적으로 associate A with B, A를 B와 연관짓다, 관련짓다죠. 수직성은 그들의 경제적인 지위와 감정적으로 연관짓는다는 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답은 1번이죠. 지문이 괜찮아요. 그렇다고 난해한 지문은 아니거든. 조금 어려운 감은 있는데 깔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직접 연계, 간접 연계로 내가 여러분한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